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담 중에 또 많이 듣는 질문, 워크아웃이 좋냐, 개인회생이 좋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크아웃, 이제 채무 조정을 얘기하거든요. 이 워크아웃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죠. 이 채무 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체된 지 한 달이 안 됐느냐, 아니면 연체된 지 한 달부터 석 달 사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연체된 지 석 달 이상이 된 채무들, 요 연체된 기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에게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연체된 지 석 달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체된 지 석 달이 지나야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도 탕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채무, 원 채무가 오래됐느냐 아니면은 최근 채무냐에 따라서 탕감률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채권이 오래돼서 다른 기관에게 싸게 넘겨버린 경우, 채권을 이렇게 매수 이렇게 한 경우에는 원금 탕감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는 그 탕감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이 최근 채무 탕감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 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탕감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채무는 신용 채무고요. 만약에 담보 채무,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담보 설정을 하신 분들은 채권자들이 이 개인 워크아웃에 동의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보, 근저당 설정한 만큼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자기들이 가진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을 동의해줄 리가 없죠. 이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담보 채무, 근저당 설정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원금이든 이자든 다 갚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8년에서 10년 동안 변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개인 워크아웃은 8년에서 10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의 가장 큰 단점, 개인 사채, 개인 채권자들 및 세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면이 안 돼요. 반면에 개인회생은 개인 채권자도 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차용증 이런 게 있다면은 채권자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개인회생 변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더라도 사채, 개인 채권자나 세금은 모두 변제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생긴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에 해당하면 또 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는 5억 원보다 적어야 되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여기서 5억씩만 더하면 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대출금 연체 채무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회생은 그런 연체가 있지 않더라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아까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총 채무액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워크아웃에서는 필요하고,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채권자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채무가 이미 연체가 많이 돼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요. 성실히 변제를 해오시다가 도저히 못 갚겠다 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도 연체가 안 된 경우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개인 워크아웃을 생각하시는 분은 연체가 이루어지고 최소 석 달 이상 지나고 나서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최대 탕감률이 90%라고 하죠. 실제로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은 90%까지 탕감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88% 이런 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처 도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개인 워크아웃 변제 기간은 8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살짝 언급했죠. 개인회생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3년에서 5년,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인 워크아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짧다.
이게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 채무의 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듯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보다 적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 사업하시다가 사업 실패하시고 채무가 생긴 분들, 뭐 국세든 뭐 지방세든 세금이 미납된 게 많죠. 그리고 직원들 4대 보험료, 이 세금과 4대 보험 이 부분은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그 탕감 내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그 세금과 4대 보험도 다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변제기간은 나는 더 긴 게 좋다, 그리고 월 변제금은 줄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게 맞고요. 나는 월 변제금 조금 높이더라도 변제기간을 좀 3년에서 5년으로 더 낮추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또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신 분들은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요 미납된 게 있다면은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보셔서 탕감 내지는 감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된 지 석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연체된 것과 관계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세 번째, 개인 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아래, 그리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아래. 그러나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아래, 그리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아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간. 개인 워크아웃 기간은 8년에서 10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 워크아웃은 사채나 세금, 4대 보험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사채, 그리고 세금,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모두 다 채권자에 올려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영상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